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JBCN 뉴스입니다. 도로변에 건축물 증개축을 제한하는 접도구역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1일 규제 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평택시와 용인시 등 도내 18개 시군의 불합리한 접도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총 96km가 해제되면서 도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 양쪽으로 수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나무와 잡초들 외에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도로 개설 당시 훼손이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지정한 접도구역입니다. 하지만 지정 이후 지역이 발전하고 여건이 변하면서 건물의 증축이나 토지 활용에 불편을 겪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도내 18개 시군 접도구역 중 총 96.657km를 해제하겠다고 2일 밝혔습니다. 접도구역을 지정을 할 당시에는 거기가 이제 일반 도시 지역이 아닌 교외 지역이었는데 이제 도로 주변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접도구역 지역에 이제 뭐 시가화가 진행이 돼서 시가화 진행이 된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이 그 접도구역 안에서는 영구 구조물을 건축할 수 없다든지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으로 이제 재산상의 손실을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이번 사업을 통해 해제되는 구역은 도시 지역 내 52km와 제2종 지구계획 구역 내 18km, 그리고 취락지구 26km입니다. 이로써 평택시 8km와 용인시 2km, 안성시 18km 등 경기도 18개 시군의 접도구역이 해제되게 됩니다. 경기도는 접도구역 중 일부분을 해제함에 따라 그동안 활용하지 못했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활용이 가능해지고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신축을 못하는데 이제 접도구역에서 해제가 되면은 이제 재산권을 찾는 거죠. 이제 건물 신축도 가능하게 되고 성질 변경도 가능하게 되고. 경기도는 또한 접도구역 해제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면적으로 이제 이 사업은 뭐 단순히 1, 2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불합리한 도로구역 재정비와 폐도 부지 활용 방안 수립 등을 위한 지방도 도로 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내년 6월경 최종적인 성과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9일 법원의 강제 퇴거 집행에 맞서 분뇨와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하다 경찰에 연행됐던 경기 평택 용주개발지구 주민 3명이 공무집행방해와 화염병 사용 위반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평택 용주개발지구에서 분뇨와 화염병 등을 던지며 퇴거 강제 집행을 방해한 특수 공무집행방해와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으로 김모 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퇴거 강제 집행에 맞서 평택 용주개발지구 내 자신들이 운영하는 카센터 앞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타이어 20여 개와 LP 가스통 2개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원의 강제 퇴거 집행이 시작되자 집행관 등에게 분뇨와 불을 붙이지 않은 화염병을 제작해 던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예요. 아직 조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좀 더 조사해야 돼요. 경찰은 이들과 함께 농성을 벌이다가 몸에 신호를 뿌리고 불을 붙여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이모 씨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 후 같은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법원의 퇴거 단행 집행 결정에 따라 집행관 3명과 용역경비 19명, 노무자 95명을 동원하고 평택 용주개발지구 내 4가구에 대해 강제 퇴거를 집행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평택 당진항 내항에 건설 중인 해경부두에 파제제 건설을 추진합니다. 파제제를 건설하게 되면 관리 부두 이용 선박 계류의 안정성 확보와 파도에 의해 시설물 파손이 되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혜미 기자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현재 평택 당진항 내항의 관리부두와 해경부두 전면 해상에 해경의 작전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관리부두 이용 선박의 안전한 계류를 위해 파제제 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파제제 건설 사업은 지난 3월 용역 발주 요청을 시작으로 5월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440억 원을 투입하는 파제제 건설 공사는 1년간의 기본, 실시 설계 용역 작업이 끝나는 2016년부터 본격적인 건설 사업에 착수하여 2019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평택 당진항 내항 관리부두 북측 파제제 570m와 남측 파제제 150m, 다목적 부두 연결 호환 310m 등 항만 시설물을 신설하여 해경부두 및 관리부두의 항내 정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파제제 조성이 완료되면 악천후시에도 해경의 상시 작전 수행이 가능하고 관리부두에 접안하는 관공선이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 시설물들이 파도에 의해 파손되던 문제들도 어느 정도 해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리부두와 해경부두를 이제 접안을 하는 선박들이 그쪽으로 이상파랑 레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악천후시에 파도가 이제 높게 치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용하는 선박들이 쉽게 안전하게 계류하고 이제 정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파제제를 설치를 해서 그 수역을 정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JBCN 뉴스 박혜미입니다. 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리커창 중국 총리가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2판교에 차이나센터를 조성할 것이라며 중국 기업의 입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리 총리 또한 스촨성 청두시에 한중 청년혁신단지 조성을 구성 중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꾸준히 경기도와의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며 차이나센터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1일 평택시 농구연합회 체육관에서는 제2회 평택시장배 생활체육 농구대회가 열렸습니다. 평택시 생활체육회가 주최하고 평택시 농구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김훈 농구교실 등 모두 8개 팀 2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올해로 2회를 맞은 평택시장배 생활체육 농구대회는 일상생활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농구 동호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산시 신장동 주민센터는 지난 31일 깊어가는 가을 주민과 함께하는 2015 가을에 신장동 행복의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신장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콘서트에는 문화광자 수강생들의 작품 발표와 악기 연주 등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기금 모금 행사도 함께 진행돼 많은 주민들이 모금에 동참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곽상욱 오산시장은 주민과 함께하는 신장동 행복의 콘서트가 앞으로도 계속돼 소외된 이웃의 도움의 손길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가을의 막바지인 11월에 접어들면서 겨울옷들 꺼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겨울옷 관리는 잘하고 계신가요? 니트류는 습기가 조금만 있어도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까요. 습기를 완벽히 내보낸 이후에 헐겁게 접어서 보관하셔야겠고요. 머플러는 햇빛에 말려 소독하는 것이, 모직류는 그늘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겨울옷 관리 잘 하셔서 추위에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윤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